자, 그 다음에 2장에 지금 이제 우리가 총칙 파트를 보셨습니다. 목적, 그 다음에 용어, 그리고 법정 중개 대상물, 이 세 가지 파트에서 다 한 문항씩 고려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에 항상 치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더 뭐 벌리지도 마시고. 그다음 2장의 공인중개사인데 일단 시험 포인트에 보니까 뭐 시도지사가 주어일 때 자격증,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일 때 뭐 위원회 나오죠, 그죠? 이 부분.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하고 해가지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일단 그 내용, 그리고 시험 시행기관장이 된다. 주어 부분 일단은 자격증이 나올 때 시도지사가 주어구나.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 한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 그래서 뭐 행정처분권,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대상 기관까지 해서 조금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자격 취소, 그다음에 뭐 지금 기간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4조 자격시험에 갑니다. 자격시험. 그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자격시험에서 시도지사가 원칙이죠.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요거.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탁 시행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시험 업무는 위탁할 수 있죠, 그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대해서. 그리고 시행령 제5조 들어갑니다. 시험에 이제 공인중개사 부분은 이제 한 문항이 출제되는데 지금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체크하신 부분 위주로. 시험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일단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만다. 두 번째 줄에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원칙은 1차 치고 합격 여부를 이제 결정하고 난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2차 시험을 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분하지만 1차와 2차를 따로 나누지만 같은 날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2차 시험 방법은 제1차 시험 방법에 따른다. 원래 1차는 선택형이고 2차는 논문형이거든요. 그런데 요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2차 시험도 선택형이다. 이렇게. 그리고 2번 3번 기본 내용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 다음 연도가 아니죠, 그죠? 그거 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제도는 삭제가 됐고, 자, 2조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일단 기억하실 건 이번에 하는 일이 뭐냐면 기능이, 그죠? 심의 기능이죠. 그리고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컸다 하시고, 그 다음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요게 둘 수 있다에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심의사항이 1번, 2번, 3번, 4번 딱 묶어져가지고 별표 하나. 자, 요 심의사항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해를 하실 때, 기억하실 때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업을 하는 그 관련된 순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겠죠. 중개업을 하게 되면 보수를 받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딱 네 가지.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 지도 아닙니다. 목적에서도 나왔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 아셨죠? 그래서 지금 가로 뒤에 적혀있는데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고 보수를 받고 책임지고 이렇게 핵심 단어들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심의사항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은 시도지사 소관이죠, 그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조 2 거기 보시면 대통령령입니다, 그죠? 자, 거기 보면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나오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은 자 죽었죠. 국장이
임명 위촉한다. 그죠? 국장이. 그리고 지금 누가 그죠? 위원이 되는지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국토부 사급 공무원 등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은 임기가 정년이잖아. 그죠? 정년제니까 따로 임기를 적용 안 받고,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다. 그죠? 2년으로 하대되어 있죠. 2년으로 하대. 그 다음에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회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더라. 요것만 아시면 돼요.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건하고 연결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위원으로서 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배제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척 사유가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안건 당사자가 심의위원이 안건 당사자인 경우를 이제 제척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죠.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그리고 위원 본인이 스스로 구조하는 것보다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는 채택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이 아닐 때 그 해당 위원에 대해서는 뭐다?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스스로 하는 게 회피. 그리고 스스로 회피를 안 하면 국장이 만다.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정도. 그리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그죠? 그리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뭐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개의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인데, 개의정족수는 밑에 쌍가루 2번 제적위원 가반수. 그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가반수입니다. 그리고 회의는 개최 7일 전까지죠. 그리고 전날까지도 바로 통보할 수도 있다는 거, 긴급할 때. 간사는 한 명을 둔다까지 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당이 나오는데, 역시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영에서 정한 외에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뭐한다? 위원장이 정한다.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나오는데, 일단 요건 항상 그 제목에 바로 적으셔야 돼요. 부정행위자는 5년간 뭘 못한다? 시험만 못 친다. 그죠?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뭐는 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그죠? 될 수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부정행위자는 5년간 항상 생각하실 때 뭘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때 시험만이라는 조사를 꼭 넣으시고, 시험만 못 친다. 이렇게 시험만.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처분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리해 줄 거놨죠. 그죠? 그리고 자격 취소된 사람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뭐다?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도 못 치고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행위자는요, 5년간 뭘 못한다? 시험만 못 친다. 언제부터? 처분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시행일이 아니고, 그죠? 기억하시겠다. 그거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이렇게.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격증 교부. 자, 자격증 교부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합격자를 결정 공고하겠죠. 그러면 누가? 시도지사가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증 교부다 그럴 때, 자, 언제 그렇죠?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수수료, 납부 쭉 나오죠. 분실하게 되면 누구한테? 자격증을 교부한.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로 특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게, 일단 자격증의 반납, 자격증의 재교부, 그리고 행정처분권입니다. 자격 취소라든지 자격 정지와 같은 그 행정처분권은 누구한테 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자격증을 교부한, 요 딱 특정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있죠.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간? 3년간은 뭐 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이거 일신 전속생이니까 하면 안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양도 대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취소와 일대일입니다. 무조건 취소와 일대일이다. 그리고 넘어가 봅니다. 자, 자격증 대여라는 게 어떤 걸 대여로 하냐. 일단은 자격증을 빌려주는 형태를 말하는데, 그죠? 거기 보시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느냐, 형식을 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아셨죠? 이거. 자격증 대여라는 경우는 그 판례로도 가끔 지문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형식상에 누가 그죠? 예, 외관상 업무를 수행했느냐, 형식을 갖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셨죠? 그 다음에 갑니다.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자 결정이 나오는데, 자, 합격자 결정은 1차, 2차 시험 있죠. 그리고 매 과목 그죠 40점 이상 이러는데 1차는 자, 두 번째 줄에 예외 없음 줄을 딱 껐죠. 1차 시험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과락 없이 평균 몇 점? 60점 이상인 자가 합격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2차 시험은 최종적으로 합격을 결정할 때 예외 있죠. 선발 예정 인원을 사전에 공고할 때, 그리고 밑에 박스에 보시면 그 응시 인원이나 비율에 뭐하면 미달할 때 미달 딱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미달이란 부분을 자꾸 이제 지문상에서 빼기도 하거든요.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시행 가셔가지고 시험 시행에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이죠. 1회가 아니고 1회 이상입니다. 그거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예정 공고와 확정 공고 있죠, 그죠? 매년 2월 28일인데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입니다. 요 90일 딱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응시 의사를 처리할 때,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러면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게 되는데, 기억이 전부죠, 그죠? 그리고 일부는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접수 취소, 그리고 또 니은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 치기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때는 50%. 그러니까 이제 응시 원서죠.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데 여기까지 딱 보시면 여기가 그죠? 접수 기간입니다. 접수 기간 내 이렇게 그죠? 기간 내 이때는 전부를 돌려주겠죠. 그리고 접수 기간이 마감한 그 다음 날부터 며칠까지? 7일까지, 그죠? 7일. 7일까지는 60%의 그 7일이 즉 8일째죠. 경과하고 시험 시행일이 있으면 시험 시행일 며칠? 10일입니다. 그죠? 10일 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일부터 시험 치기 10일 전까지 이 사이에는 얼마? 50%를 돌려주겠다. 아셨죠? 그러니까 최소한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시험 치기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는 응시 의사를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응시 수수료의 반환 기준이잖아요, 그죠?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반환 절차와 방법은 밑에 시험 시행 공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고 시험에 응시할 때 그 수수료를 납부할 때 근거가 시행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조례, 국장이 시행하게 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리고 시험 업무도 협회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 승인 얻어서 누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위탁 받은 자입니다. 아셨죠? 그것도 표현 잘 구분하시고, 위탁 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그리고 출제위원회에 관한 문제인데, 출제위원이 하는 일은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채점 4가지를 그죠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업무 관련 분야 해가지고 쭉 해서 시험 시행 기간 장이
임명 위촉하잖아요. 그죠? 근데 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은 국장이 임명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거 조금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명단을 통보하는데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하고 그 소속 기관장에게 그죠? 통보합니다. 그러면 5년간은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일단 지금 공인중개사 제도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누가 시험을 치느냐. 그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누가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누가 뭐 이렇게 딱 구분을 쭉 풀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따로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심의사항이 있죠.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임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심의사항이 아까 그랬죠. 자격을 따고 중개업을 하고 보수를 받고 책임을 지고 그 핵심 단어를 통해 가지고 심의사항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라 할 때 위원장은 누가 되는지 국토부 제1차관이죠. 그럼 위원은 국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입니다. 위원장이 아니고 국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그 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자격 추도자하고 부정행위자 구분하시고 그리고 시도지사 중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로 딱 특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까지 해서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올 때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 특히 정책심의위원회 부분은 이제 이번 시험에 그죠? 반영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중심을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공인중개사 부분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